엔진을 만들 때 비행체다 그러면 UFO다 그러면 UFO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비행기 날아가잖아요. 앞, 뒤, 좌우, 그다음에 위아래로 하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비스듬히 분사를 하면 양력과 추력을 얻어서 미끄러지듯이 올라가고요. 사방에 압축 공기를 그 압축 공기 그 공기 부양제인데 뽑잖아요. 그 압축 공기를 약간 덮여서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 마찰력이 훨씬 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공기 중에 마찰력 때문에 비행체가 손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과학 기술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엄청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는 정도 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비행기의 엔진이 클 수도 있죠. 매우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또 버스 엔진하고 뭐 어떻게 오토바이 엔진하고 그렇죠. 이게 오토바이 엔진은 엔진대로 뭐 수용 뭐 이렇게 이륙 장치다. 뭐 그럼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다. 그럼 마지막 부스터를 위해서 마지막 그렇죠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엄청나게 추력이 빨라게. 전투기 엔진이 주 엔진도 있지만 보조 엔진도 있었어요. 보조 엔진이 여러 개 못 떴습니다. 한꺼번에 탁 해가지고 이제 수직 이착륙이다. 그럼 그걸 보조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 되고 엔진을 큰 거를 연소실을 여러 군데 배치하면 왜 안 됩니까? 엔진 하나에 연소실을 여러 군데 배치하면 왜 안 되냐? 연료만 주입하면 되는 거지. 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제는 엔진에서 하고. 전후좌우로 둘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리고 미니 엔진, 오토바이 엔진처럼 미니 엔진, 버스 엔진, 비행체 엔진, 자동차 엔진. 이게 사이즈로 이렇게 각각 틀리게. 이것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고 제 특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죠?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 그 틀리게 엔진을 만들면 돼요. 연소실도 큰 거, 작은 거, 미니 만들 수 있습니다. 엔진에서 통제하고 저기 그 전투기 조종실에서 통제를 하면 돼. 뭐 단추 딱 누르면 터치 누르면 그 부분에 엔진이 점화돼서 팍 연소실이 점화되는 그쪽에서 목적에 따라 부합하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구현 가능합니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자동차도 엔진 연소실이 몇 개인데 여러 개 연소실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그럼 뭐가 누가 통제합니까? 이 엔진 5개로 통제합니까? 연소실 하나마다 아니잖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현 불가능한 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기술을 얘기하지 않아요. 열차가 앞뒤로 움직이고 비행체는 왜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까? 또 이것도 분사하는 연소실을 qui다가 앞뒤로 배치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옆으로는 왜 안 돼? 아래는 왜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원반형이 나온 겁니다. 전후좌우로 움직이기 위해서. 비행체는 앞으로만 움직인다.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세뇌를 통해서 멍청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엔진이 큰 것만 있어요. 아니, 작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여. 연소실이 큰 것만 있어요. 아니, 중간 정도 작은 거. 다양한 사이즈를 함께 한 비행체에 놔두면 왜 안 됩니까? 하나의 엔진에서 또는 2개의 엔진에서 통제를 하고 컴퓨터로 통제를 하면 되지. 참 요상합니다. 이런 게 발상의 전, 이게 전 세계 특허예요. 주 엔진, 보조 엔진, 미니 엔진을 여러 개 달아. 이게 내 특징이라. 전기 자동차에서도 그렇죠. 전기 배터리를 미니로 해서 많이 숫자를 병렬 배치해라. 그 다음에 슈퍼카패시터 같은 충방적인 좀 쉬운, 그래서 좀 더 성능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니로 만들어 여러 개를 배치해라. 그리고 주유소에서 플러그를 5개 꼽으면 어떠냐? 5개 꼽거나 10개 꼽으면 어때요? 즉시 충전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배터리에 너무 꽉 채우려고 그러고, 빠르게 하려면 폭발이 위험하고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수소 저장고도 하나 큰 데서 아니라 작은 마켓 미니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수소의 어떤 탈출하는 압력,
그렇죠. 외부로 쑥게 발산이 되거나 새어나가는 압력을 튼튼하게 해서 그 압력을 수소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압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고 이런 것을 경납 처리, 전기 배터리도 경납 처리, 이것도 경납 처리. 중간 저장소나 이런 것들도 중간 저장소에서 만약에 수소, 산소를 같이 데운다 그러면 수소 저장고 따로 있고 산소 저장고 따로 경납 처리해서 사고가 나도 서로 만나가지고 큰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불타도 비행차가 불타도 그것은 서로 이렇게 수소, 산소가 섞이지 않도록 해놓으면 비상장치로 여러 단계를 두면 됩니다. 한 단계 아니라. 그래서 경납 처리를 해서 그렇죠. 이게 서로 수소, 산소가 같이 결합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 저장소에서 연료를 수소 데펴가지고 제가 온도를 높여야지 제가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랬죠. 연소실 안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뭐 촉매처럼 휘발유나 불황가스 같은 촉매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산소가 연결되는 거기서 혼합이 되는 그런 조그만 저장고 그것도 불안전하다 그러면 좀 더 작은 연소실에서 1의 2의 분량만 섞을 정도만 산소에서 즉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폭발의 압력을 없게끔 만들면 돼. 이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중간 연소, 중간 저장고, 미니 중간 저장고 이런 식으로 중간 저장고가 많을 수도 있죠. 연소실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자, 연소실이 하나의 엔진에서 연소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엔진과 그 연소실을 앞뒤로 배치할 수 있다. 하나의 연소실에서 전후 좌우로 연소실을 배치할 수 있다. 왜 안 됩니까? 컴퓨터로 통제하면 되죠. 된다니까요. 하나의 주 엔진에서 보조 버스 엔진 틀리고 자동차 엔진 틀리고 오토바이 엔진 틀리다. 그래. 엔진을 큰 거 추력을 위해서 큰 걸 주된 걸 놔두고 보조 엔진을 작은 걸 여러 개 놔두면 왜 안 됩니까? 중간 사이즈는 왜 안 되며 미니 사이즈는 왜 안 됩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오토바이 엔진인 것처럼 엔진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부합하게 컴퓨터로 통제하면 돼요.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스크린 터치 해가지고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지식하고요. 사람이 다 고정관념 세뇌된 사람들처럼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죠. 전투기는 앞으로만 간다. 참 요상합니다. 열차는 앞뒤로 가는데 전투기는 수직 유착력이 가능하지 않다. 공기 부양정은 되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수직 유착력 회전 날개 이렇게 비행적 전투기 헬리콥터를 통해서도 되는데 참 묘한 일이다. 엔진을 이렇게 연소를 뒤에서만 해도 앞에서 해도 되고 옆으로 아래로 비스듬히 해도 되고 아래로 이렇게 옆으로 약간 사선으로 해가지고 위로 사방으로 이렇게 전후좌우로 해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후좌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옆으로 분사를 하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게 목적은 작은 엔진 또는 작은 연소실을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것이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왜 4개만 됩니까? 10개, 20개, 30개도 될 수 있지. 수직 이착륙이 노래서 주 엔진이 주 연소실이 강하게 화력을 내뿜고 보조 엔진이 연탄구멍처럼 작게 5개 더 있을 수도 있죠. 왜 안 됩니까? 속도를 이렇게 줄일 때는 주 엔진도 연료량을 적게 해서 적게 주 연소실도 적게 분사하고 보조 엔진을 안 켜고 있다가 막판에 급할 때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뭐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을 때 한꺼번에 확 켜는 거 확 한 사람이 밀어주는 거 여러 사람이 밀어주는 말이 여러 마리 끓이는 게 훨씬 낫죠. 이해가 가시죠? 사고방식이 너무 고정되어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누가 준 것은 아닌지 누가 조직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UFO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미 실현 가능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엔진, 열차, 공기부양정, 그다음에 위구선, 공기 압축 공기 내뿜어서 압축 공기를 데워서 내뿜으면 왜 안 되는데 연소실이
한 군데 아니 여러 군데에서 세 군데 다섯 군데나 해서 내뿜으면 왜 안 되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참 이상한 일. 할 때 압축해서 내뿜으면 왜 안 되는데? 그냥 내뿜 연탄구멍처럼 해서 압축해갖고 회전 터널에다 연상을 이렇게 하고 내뿜으면 왜 안 되는데? 열을 갖다 너무 이렇게 압축을 해놓고 그 좁은 통로로서 지나가게 하면 여기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너무 열이 세지니까 갇히니까. 그래서 제 통로 구조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 통로 구조에다가 여기서 통로 구조에서 내뿜을 때 하나의 연소실로 회전 형태로 통로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내뿜을 때는 이게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통로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내뿜어 이렇게 놨다가 옆으로 퍼지면 부드럽게 옆으로 퍼지겠죠. 딱 이 모양대로만 되겠습니까? 옆으로 퍼지면 이런 식으로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의 착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행체다 그러면 언반응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사선으로 이게 좀 평면체라 갖고요. 사선으로 이렇게 전후좌우로 놔서 이게 분사를 하면 위로 뜹니다. 아래로 살짝 기울여 갖고 분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위로 뜨죠. 아래로 살짝 기울여서 이것을 연소실에 분사를 하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10개 놓으면 왜 안 됩니까? 10개 놔도 돼요. 이제 평상시에 4개 정도만 되면 가볍게 띄울 수 있는. 기체가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가면 그렇죠. 기체가 불안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다 특허입니다. 네? 전 세계 특허.